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땡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 신고는 모두 21,56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4,000여 건 정도입니다. 이 기간 중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어요. 112 신고로 구속되다니 얼마나 했길래 그랬을까요? 실제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발신번호로 감춘 채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어요. 또한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구속되었고요. 전일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112 장난 전화를 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수십 번을 해서 중하게 보인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요. 일회성에 그친다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허위 신고는 경찰 출동을 동반해 행정력 낭비와 치안 공백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5년간 112 허위 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 건수는 매년 3,0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땡땡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의 객관적 병합은 설명드렸고요. 한 사람의 원고가 한 사람의 피고에 대해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빌려준 돈도 달라 하고 등기도 넘겨달라 하는 경우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 형태를 소송의 주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공동소송은 다수 당사자 사이에 관련 분쟁을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꾀하게 되어 당사자나 법원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로서는 여러 피고에 대하여 관련된 청구를 같은 소송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어 한 번의 소송으로 소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피고로서도 관련된 청구에 관하여 여러 원고와의 관계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어 거듭 소송에 응해야 하는 번잡을 피할 수 있게 되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소의 주관적 병합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이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젊은 변호사들도 모를 수 있는 팁인데요. 과거에는 명칭이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는데 현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여러 명 다친 경우를 상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그 다친 사람들이 각각 소송을 해야 한다면 번거롭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원고가 되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다면 원고들이나 법원, 피고 모두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더 싸게 해줄 수 있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소위 주관적 병합에 있어서 피고들 간의 연대 채무 또는 불가분 채무와 같은 중첩 관계가 있는 경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피고들이 5명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분할 채무가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씩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저렇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는 명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특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쓰고요. 원고는 피고들 누구에게든지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일부를 받았으면 그 부분 채무는 안 받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멸하게 됩니다.